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박중혁 전문가님과는 오전과 차트 시그널 포착해 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휴장을 마치고 온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2,580선을 또 코스닥은 890선을 각각 내어주면서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소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로 이어지는 이제 순환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매일매일 좀 강했던 테마들이 바뀌는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 테마의 순환이 좀 빠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하루마다 이렇게 좀 바뀌는 시장이라고 저도 좀 예측을 좀 못했고, 뭐 저는 이제 2차 전지 소부장까지는 저도 좀 상승을 예상했지만,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이 이렇게 좀 강할 거라고는 좀 예상을 좀 못했고, 일단 전일 미증시가 또 하락을 했잖아요. 휴장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개장하면서 하락 마감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봤는데, 오늘 좀 예상치 못하게 또 하락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좋을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도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고, 뭐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반도체 업종을 좀 봤다면,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예상 컨센서스를 봤었을 때 약간 극과 극으로 좀 나뉘거든요. 어떤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좋다.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또 영업의 실적을 또 안 좋게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상 실적을 좋게는 보고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상으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요. 이 흐름을 좀 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좀 받을지, 아니면은 정말 또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내일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일단 정확한 또 실적은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오늘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노란 톡방에서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좀 봤었을 때 일단 방송 전까지만 해도 21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리 부근, 제가 또 880포인트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항상 좀 말씀 좀 드렸는데, 880포인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880포인트 자리에서 반등해 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좀 했거든요. 물론 위쪽의 저항선으로는 890포인트 이 자리에 안착해서 900을 좀 도전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딱 물려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좋긴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일 삼성전자의 영향을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코스피 지수를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2,570포인트 역시나 또 아래꼬리 달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또 아침에 좀 하락했다가 보합선까지는 끌어올려주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문제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200 종목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도 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수 대비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느껴지는 시장인데, 일단 오늘장까지는 관망세를 좀 보이고 내일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 실적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장세가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했던 내 종목들이 내일은 또 나에게 하락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또 자동차 부품들까지 다 다른 흐름들이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와 함께 이런 잠정 실적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금정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235 숫자 4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이어질 실적 장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 종목가량이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시그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가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좀 강했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실적도 역시나 현대차도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 부품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죠.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적인 면에서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흐름이 계속 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좀 없었는데, 오늘 성우 하이텍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벌써 오전에만 4,600억 터지면서 대부분 이 코스닥 종목의 거래 대금에서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항대 자리를 굉장히 갭으로 시작하자마자 뚫어주는 모습 나와서 강하다 싶었는데, 저도 이제 공략을 해주고 싶었는데 딱히 아침부터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상승한 이후에 좀 눌림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타이밍을 좀 전혀 주지 않았고요. 일단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지만 내일까지 이어질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소부장 쪽이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준 종목들이 있지만 또 오늘은 또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고 상승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을 좀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로 보면서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실적 좋으니까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단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한 10,000원 이하에서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올라갈 때마다 차익실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 해 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이제 화신과 그 외에 이제 KB 오토시스 이외에 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5, 6% 정도 상승되었지만 성우 하이텍이 거의 20% 넘게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거의 한 7, 8%, 이제 9%, 10%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대장주인 지금 성우 하이텍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성우 하이텍이 조정을 좀 받게 되면은 다른 부품주들도 따라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자동차 부품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성우 하이텍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이번 주까지겠네요. 이번 주까지는 자동차 부품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다음에 올라갈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될지, 이렇게 좀 한번 상승이 나와서 탄력이 붙게 되면은 급등이 좀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을 찾으시는 게 지금 더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장세 자체가 하루하루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순간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순환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시그널, 다음 시그널은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테마주 중에서는 잘 못 들어보신 테마일 수도 있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테마로 오늘 웨이버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상승이 몇 번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정부에서 2040년까지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정보 디지털화 정책을 피겠다 하면서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가상의 건설 시뮬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I도 있겠지만 이런 기존의 정보를 통해서 건물을 이제 실제로 짓지 않아도 건물을 지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났었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 건설사들에서 이제 건물 지었을 때 부실공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웨이버스는 예전부터 제가 보던 종목이긴 했었는데 시총이 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도 급등했던 지금 1,400원에서 거의 2,000원대까지도 올라왔는데 아직 900억밖에 안 되는 시총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매수가 많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쉽진 않아요. 급등락이 좀 빠를 수 있고 호가의 물량이 좀 적어서 많은 비중을 좀 넣기는 어려운 종목이라서 저도 이제 추천주로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일단은 직전 고점 한 2,4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좀 보시되,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도 좀 급등이 자주 나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2,400원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일단 이런 급등 나왔다 윗꼬리에 달았을 때, 이럴 때는 조금씩 물량을 좀 빼주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라서 이거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거래 대금 많이 들어왔고 급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세에서는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좀 눌림을 좀 주더라도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상승 이슈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자동차 부품처럼 이렇게 좀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자동차 종목을 지금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관련주가 많이 있는 테마 업종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히 오늘 개인만 사는 장세에서는 특히 오후장에 이제 윗골에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디지털 체인의 이슈를 체크해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일단 업황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눈여겨보는 게 좀 더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 개인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더 많이 좀 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시그널로 잡아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대회장처럼 열려있는 시장 같습니다. 일단 따상이 되면서 이제 400%까지 올라가게 됐죠. 오늘 그래서 이노 시뮬레이션이, 일단 개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20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바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이 조정에서 반등하는 폭도 지금 5분봉 캔들을 봤었을 때 거의 한 10% 정도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저점 대비 따졌을 때 거의 한 10% 정도 나왔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인지, 아니면 뭐 하는 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차트적으로만 들어가서 이제 대응을 하시거나
매매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뭐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길들여지시다 보면 제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좀 몇 번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오늘도 일단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중에서는 수익을 좀 내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개장하자마자 바로 밀렸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고 한 10% 정도? 그 정도 시세가 아니면은 수익을 낼 구간이 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런 진폭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게 꼭 돈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매 자체 이 회사에 대한 뭐 분석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해두시고 이 회사가 정말 더 갈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공모가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었을 때는 잠시 좀 매매를 좀 관망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뭐 좀 어려우실 거예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없으시고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정주부 분들께서도 이런 뭐 기업 분석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이런 정보들에 있어서 저도 뭐 될 수 있을 만한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정리해서 이제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긴 합니다. 예,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변동성이 크니까 물리면은 좀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급등을 하더라도 관망을 좀 하셨다가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좀 급등락이 많이 안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인식이 이런 신규 상장주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퍼지게 되면은 이렇게 좀 따라가시는 매매가 없다 보면은 안정화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당분간은 노란스폰 계신 분들에게도 신규 상장주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정도 한번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이 날마다 좀 등락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내렸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공모주들에 대한 정보들부터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5가지 종목들 제가 짚어왔습니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과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홀딩을 통해서 전고점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좌를 두둑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고요. ISC가 저희가 6월 26일에 공략을 했는데 급등 직전에 공략을 해서 이렇게 21% 곧바로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공략주로서 69% 수익을 만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컴퍼니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웠던 종목입니다. 5가지 종목들 리뷰로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이제 21선 자리까지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걸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될 겁니다. 예, 오늘 21선 자리 딱 와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제 이탈하게 됐었을 때는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다면은 이제 윗골을 달면서 다시 한번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빠져서 오늘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올 텐데, 만약에 오늘 21선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시가라고 딱 정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맞겠네요. 시가가 거의 한 21,000원 정도 되는데 21,000원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마감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다. 내일 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하락 시그널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KH바텍은 뭐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될 종목, 7월 말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뭐 기사 내용을 계속 꾸준히 좀 보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 관련 해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적인 면에서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좀 넓어지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호평을 하고 있지만 또 접히는 부분, 힌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흰색으로 이제 주름 잡히는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가격대도 약간 기존의 폴드 제품보다 좀 비싸다는 점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라도 일단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리뷰, 유튜버들 뭐 리뷰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지지선 자리가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2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고 이런 자리를 이제 이탈했었을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탈했었을 때는 일단 정리, 내용이 어떻든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계속 기존의 전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 자리를 뚫어줬을 때 이때는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 일단 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좀 열어두고 좀 보고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 상승 시세가 생각보다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낮게 좀 계속 낮추고 있는데 일단 이 정고점 자리 저항 자리는 돌파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 지지선 자리는 2만 원 자리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ISC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좀 반도체 쪽이 흐름이 좀 좋아서 계속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물론 뭐 2% 정도 하락이 있지만 뭐 상승 뭐 진입했던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가 아마 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ISC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뭐 하락 출발하면 이제 바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역시나 하락 이후에 반등도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정리하신 이후에 재공략 자리를 잡는 게 좋지 떨어지는 거 그냥 이거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좀 많이 저점 대비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락이 나왔을 때 크게 빠질 경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수익을 또 까먹게 되면은 이 개인들의 심리가 내가 수익을 보더라도 뭐 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 8천 원 정도의 수익으로 줄었어요. 그럼 2천 원 정도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매수한 단가에서 8천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했었을 때도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보유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어제까지도 흐름이 좋았고 아침까지도 흐름이 좋았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윗골이 되면서 좀 내려와요. 일단 의료 AI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또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은 또 캔들도 그렇고 이 앞선 매물대를 봤었을 때도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누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와서 이제 밀린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 자리에서도 한참 밀려 있는 상태에서 좀 윗골에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 시가를 유지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시가 자리나 시가 자리 이하의 저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또 정리하고 나와야 될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피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거나 현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전일 공략주를 미래컴퍼니를 드렸는데 이런 직전 저항 자리를 이제 안착을 해주는가 해서 좀 진입 자리를 봤지만 역시나 어제 좀 안착을 좀 못하고 좀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오늘 미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 미증시가 좀 상승 마감했었을 때는 추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시장 상황이 또 안 좋기도 하고 오늘 좀 거래 대응 없이 좀 밀리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도 오늘장 보고 바로 정리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손절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되도록이면은 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냈을 때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방송 중에 제가 손절을 언급해 드리는 게 어떻게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일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단 수익을 냈었을 때 더 끌고 가는 게 제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컴퍼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진입을 아직은 관망하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5호장에 어떤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공략주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호장까지는 관망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5호장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으로 좀 마감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한번 공략주로 5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선을 지지해 주시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ISC 통해서 반도체 전략들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뷰노도 지금의 시가를 유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차트 대응법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중이신 종목들 여러분들과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 코드 1235 네 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오전 시그널과 차트 시그널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 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오전장에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지금 22%가량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줬고요. 이번 주 내내 좀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9만 건이 늘어서 지금 현재 공매도 거래 대금이 31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성우 하이텍뿐 아니라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드디어 밟았습니다. 악셀을 밟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그렇게 계속 제가 방송에 나와서 또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시종일관 이 두 섹터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 기아 실적이 계속적으로 호실적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좀 더 오늘 치고 간 것뿐이지 지난주부터 부품주들이 조금씩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마켓 시그널에서도 물론 또 다른 코너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거기 종목을 픽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성우 하이텍이 오늘 제대로 상방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우 하이텍뿐 아니라 자동차 보유하신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동반하고 슈팅이 나올 때는 좀 수익 보다는 수익 실현도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우 하이텍뿐 아니라 자동차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도 해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나아가시고 없는 분들은 이제 추후에 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뽑아놨다가 나중에 가격 조정이 내려오면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물려도 자동차 반도체들이다. 이렇게 좀 강한 섹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할 섹터들 궁금하신 분들 박중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네이버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랜 기간 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지만 오늘 장에서 4.7%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이제 46만 원까지 올랐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부터 상승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자,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21년도에 우리 시가총액이 21년도 연초에 반도체 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차가 피크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021년도 6월에 또 한 번 피크를 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터넷, 네이버와 카카오 영향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의 성장주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이제 금리 인상뿐 아니라 좀 다양하게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인터넷, 그러니까 대표적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 대비 60에서 70%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거는 빠진 거지만 중요한 건 반등의 기미, 모색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릴 수 있는 건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결이 다르고요.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종목은 같은 맥락으로 커플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카카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카카오보다는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선적이다, 압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분기 성장,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났죠. 실적 발표가 나와야 할 텐데 2분기에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 일봉상 제가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어떤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역방향,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락하는 가운데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인 가운데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졌고 주가 역시 갭 하락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랫꼬리 달고 올라온 모습인데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거래량이 좀 안 들어온 건 아쉽습니다. 다만 그 다음 양봉으로 갖다 붙였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도 이제 종목 상담도 있었고 말씀 코멘트를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러면 18만 6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수 관점이고 타겟은 20일 이평선은 반드시 만난다. 그게 바로 딱 오늘 터치하면서 더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략하신 분들은 이제 땡큐 수익 좀 실현해 가면서 보시고 현재 네이버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혹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실 분들은 지금이 단기적으로 아주 주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20만 원, 아래로는 작년의 저점 약 15만 원인데 15만 원과 20만 원의 딱 중간에서 지금은 상단 쪽에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좀 자리를 잡아줄 거냐, 자리를 잡아주고 어떻게든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내려올 거냐인데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흔히 말한 줍줍도 추가적인 드랍이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줍줍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로 갈 것이냐, 내가 스윙 중장기로 갈 것이냐, 그것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가격 전략을 펼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종목에서 늦춰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숫자 4개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아래 보이신 전화번호,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시는 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068번님께서 OCI를 16만 원에 비중 20% 보유 중이신데요. 5월 30일 상장한 종목인데 아마 상장한 당일에 사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닥은 확인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OCI 그리고 OCI 홀딩스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하면서 새롭게 상장한 어떤 부분 중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OCI와 OCI 홀딩스 이게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OCI를 새로 상장하면서 사셨거나 둘 중에 하나신데 제가 이제 뭐 소통을 못 하니까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를 버리지 마셔라. 물론 일반적으로는 두 개 중에 시장 해당 기업이 집중하는 쪽으로는 한 종목은 갈 거고요. 한 종목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선택 잘못해버리면 올라가는 건 매도해버리고 빠지는 걸 들고 있어버리면 최악의 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OCI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분리가 돼서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OCI 홀딩스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OCI는 빠진 거기 때문에 계좌는 지금 충분히 수익이실 겁니다. 그럼 두 개 다 털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OCI를 만약에 두 개 갖고 있는 것 중에 OCI 홀딩스는 이미 수익 실현했다. 그래서 OCI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분명히 수익이실 겁니다. 그냥 청산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OCI가 새롭게 상장을 할 때 정말 최고점을 매수하셨다. 이게 최고점 매수하신 것도 대단합니다. 예, 어쩌다가 이렇게 최고점을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되 단 15만 원대에 지금 좀 더 올라가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원이니까 15만 원, 16만 원 이 구간대에서 수급이라던가 주가의 움직임이 약하면 좀 비중을 줄이면서 그다음 전략을 펼쳐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OCI와 OCI 홀딩스처럼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받아보겠습니다. 0755번님께서 현대건설 4만 원의 비중이 20% 보유 중이신데요. 6월 말에 이제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받기도 했었는데 7월 들어서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지금 최근의 이슈가 바로 GS건설이죠. GS건설이 지금 오늘 이제 드랍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미 악재를 포착하고 자르셨다면 그나마 이 대형 참사를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들고 있다면 이제 아주 힘드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까지 좀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황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의 건설업 계속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도 있을 것이고 또 원자재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모멘텀 자체가 건설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GS건설을 보고 느닷없이 뒤통수 맞을까 봐 참사를 맞을까 봐 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실 텐데요. 지금 매수가가 4만 원이시고 비중이 20%시잖아요. 그래도 현대건설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 자체가 괜히 튀니까 불똥이 튀니까 그게 문제지 뭐 현대건설만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여기서 사활을 걸면 아마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 보면서 남은 돈으로 다른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면서 여기 비중을 좀 줄여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노란톡방 보니까 박준혁 전문가님께서 물린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또 3가지로 알려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오늘 또 공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계절을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9878번님께서 SKC를 12만
260원에 비중 8% 보유 중이신데요. 지금 가격은 10만 5천 원 부근인데 2차 전지와 반도체 또 친환경 소재 6조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생각보다 어떤 이슈나 재료 대비 이제 시세가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못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또 기업의 자체만 또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 힘들고 좀 아쉽고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많은 이슈와 재료가 있지만 이제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거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년도 그렇고 24년도, 25년도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작년과 올해 이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약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좀 적자가 나왔어요. 요거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실적은 개선이 될 거고 그 실적에 의한 가치로 인해서 SKC도 다시 상승의 재궤도를 탈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럼 언제 어떻게 가느냐 그렇게까지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위로 약 12만 원 매수 단가신데 그 12만 원을 소화를 해야 갈 수 있겠고요. 하단은 이제 뭐 10만 원 언더인 9만 원, 8만 원이 보입니다만 여기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9만 원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11, 2만 원을 소화하는 어떤 과정이 보일 거고요. 12만 원이 이제 소화가 되면 좀 더 맑음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유하신 그 매수가 부근에 넘겨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방송 중에는 마치겠지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노란톡방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고민되시는 부분들 박준현 전문가님께서 또 시원하게 답변 주실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이제 공략주를 한 가지씩 매일 다뤄보고 있는데요.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이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죠. 인팩이 이번 주 공략주인데 벌써 어제 8%, 오늘 18%가량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빠르게 수익권에 들어왔고요. 공략주가 매일 한 가지씩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공략주였죠. 이제 KB 오토시스가 하루 만에 오늘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또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이 가능했는지 한번 리뷰로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공교롭게도 두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3주 이내에 많은 종목들을 좀 픽했는데 그중에 자동차가 대부분 좀 포화됐을 겁니다. 어제 또 며칠 전에 드린 이 임팩과 KB 오토시스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개별적인 어떤 주가의 차트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자동차구나. 그래서 자동차가 오늘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기존에 자동차를 갖고 왔던 거 좀 일찍 수익 실현한 그러니까 좀 덜어낸 종목도 있고요. 또 바로 공략 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픽해드린 것도 있고 다양한 워낙 많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우리가 계속 봅니다만 여기에 종목이 너무 많죠.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목마다 이슈가 좀 다르고 종목마다 어떤 스탠스가 아니라 이 스텝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계속적으로 홀딩이죠. 혹은 없으면 공략해야죠. 언제든지 여차하면 한두 종목 내가 좀 더 집중하겠다. 선의 종목 더 포격을 해야죠. 계속적으로. 왜? 2020년대는 자동차, 전기차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전장 부품 이렇게 있겠죠.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그냥 수요가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아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와 부품주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에는 어쨌든 자동차가 지금은 뭐 과거의 이동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편의까지 가잖아요. 뭐 가령 자율주행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편의까지 생각하면서 모빌리티 전체를 한번 보는 어떤 관점으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또 홀딩하고 계속 공략을 하자. 다만 종목별 어떤 스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슈팅이 나오면 좀 챙겨주고 또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해주고 이렇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 뭐 KB 오토시스, 임팩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상승 잘 나왔죠. 아무튼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을 챙기시고 줄 때 또 챙겨 가세요. 그리고 추후에 또 내려온다면 뭐 해당 종목이 됐든 다른 부품주가 됐든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자동차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가 이제 좀 쉬어가겠죠. 그럼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럴 때 보는 거예요. 반도체가 올라갈 때 반도체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쉴 때 모아가고 또 자동차가 좀 쉴 때 모아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또 챙겨가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멘트 마무리 드릴게요. 네, 그동안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큰 흐름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종목별로는 또 스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스텝을 저희와 함께 밟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또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진에어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뭐 이제 대한항공도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항공의 대표 종목인 대한항공이 쭉 좀 강한 모습, 의외로 좀 강하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 초에 좀 잠깐 반짝했다가 눌림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저도 지켜봤는데 의외로 좀 강하게 7월까지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가항공, 진에어까지 이제 흐름을 슬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7, 8, 9 여행 성수기입니다. 같이 여행 가시죠. 저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또 진에어가 실적도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항공 쪽이 약세를 보였는데 또 기대만큼 치고 상승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항공주가 뭐 엄청나게 다른 뭐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버금간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현재 가격대 이하에서 어떤 공략만 한다면 수익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공략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모멘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2분기 실적 개선이 되고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앞으로 항공주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에 맞추셔가지고 대신에 비중은 너무 항공 쪽에 많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도 금방 많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유념하시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항공주들이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LCC의 지금 1위는 제주항공이기도 하고 사실 최근엔 또 대한항공이 시세를 받았는데 이렇게 진에어를 공략하는 또 이유가 있다면 차트적인 부분에서 나올까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주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많이 올라간 걸 이미 쫓아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반도체는 계속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굳이 쫓아가지는 말자. 내려오면 기다리면 또 좋은 가격이 오고 내려와서 사면 또 올라갈 때 팔아주고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이 흐름은 먼저 앞서 나가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뽑아야 하나 싶지만 또 항공주가 그렇게 상승이 엄청 많은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시장을 주도할 섹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덜 오른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주가적으로는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록 먹을 게 있죠. 그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가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그 비용 부담이 좀 크게 완화가 돼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우리 컨센서스 예상보다는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히 말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뒤늦게 슈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슈팅 나오는 걸 보고 아우 지네어나 슈팅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이 섹터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또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러잖아요. 연속성이 조금은 부족하니까 오히려 슈팅 나오는 종목을 수익 실현해주고 없으면 슈팅이 나왔구나 이런 종목이 있구나 관심 종목에 두고 내려왔을 때 남들이 오히려 손절하고 매도치고 도망갈 때 오히려 매수를 하면 또 다시 금방 올라옵니다. 그때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말씀처럼 이제 엔저 또 추가적으로 엔저가 이제 미국 일본 엔화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그 노선의 어떤 수요도 상당한 기존보다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도 일본을 가고 싶을 정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 쪽이 섹터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고는 우리가 기대는 하겠지만 그건 기대일 뿐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내려놓고 보자.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실적 좋고 기대가 돼. 그런데 주가는 아직 덜 올랐네. 이런 종목이 후속주로 부각이 받아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테마나 어떤 이슈 재료 종목을 할 때도 물론 대장주를 해야죠. 네, 대장주. 테마 같은 경우도 대장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미 대장주가 피크나 어느 정도 상승이 쳤다면 그걸 뒤늦게 쫓아가기보다는 첫 번째, 그 종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주요 구간에서 또는 주요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턴할 때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같은 테마 내, 섹터 내에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물론 덜 오른 종목들이 이후에도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개선이 되고 모멘텀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올라갈 건 있다. 물론 조금 오를 수도 있죠. 약하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하단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먹을 수 있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일단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한번 진에어란 종목을 한번 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많고 많은 항공사들 중에서 지내어야 하는 이유를 좀 명쾌하게 알려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매일매일의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 하단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과 공략 방법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234, 네 글자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